안녕하세요. 김광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27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회차 강의의 주제는 불이익 지급 판단 사례입니다. 교재 212페이지로 가시죠. 교재 212페이지에서는 불이익 지급이라는 제목 아래 먼저 이 불이익 지급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 조문상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이를 불이익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런 불이익 지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됐다는 주장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했으니까 보통 노동조합이나 거기 해당 조합원이 그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지급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은 우선 그 불이익 지급의 이유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이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야만 그것이 불이익 지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당한 노조활동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제11회차 강의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 요건과 사례들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서 강조했던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전부 다 정당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활동이 정당하지 못할 때는 어떤 법적인 보호를 완전하게 받을 수 없고 만약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징계 책임도 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서 조합원에 대해서 뭔가 징계만 하게만 하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어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징계 사유를 표면으로 걸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이 노조 활동을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 징계 사유를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내세운 이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이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게 이런 예입니다. 어떤 회사에 근로자 A, B, C가 있는데요. A는 조합원입니다. B와 C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 A, B, C 세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숙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제 입사 동기이긴 하지만 이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숙직실에 둘러앉아서 참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좀 즐겁게 보내면 좋겠다. 예, 그래가지고 세 명이 합의를 해서 이제 고스톱을 한 판 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도 시키고 맥주도 몇 병 사오고 그래 이제 고스톱 판이 벌어져서 그냥 뭐 밤늦도록 뭐 재밌게 이제 그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그 한 새벽 2, 3시쯤 되어가지고 그날따라 그 임원이 이 사내를 순찰을 나온 것이죠. 뭐 딱 걸렸죠. 숙직실에서 예, 그 도박을 하다가 바로 딱 걸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어떤 회사든지 숙직실에서 사내에서 그 숙직을 하는 동안에 도박을 했다. 뭐 징계 사유가 틀림없습니다. 그 세 명이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 조합원 A에 대해서는 3개월 정직이 나왔습니다. 중징계죠. 근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B와 C에 대해서는 견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조합원 A는 바로 뭐라고 주장합니까? 야, 이거 부당노동행위다. 내가 조합원이라고 나에게 중징계하고 저 조합원이 아닌 B와 C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이건 부당노동행위다. 이러고 이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겠다고 나선다 이 말이죠. 자, 어떨까요? 이 경우 A에 대한 중징계 정직 3개월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이익 지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지금 A가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숙직할 때 숙직실 사내에서 그 도박을 했다. 이게 징계 사유 아닙니까? 정당한 징계 사유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당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 이걸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성립하지가 않는다라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뭐 그걸 아예 판단도 안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뭐 판단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기각 처분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금방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아니, 그 조합은 중징계하고 비조합은 그냥 가벼운 징계 내린 거, 그거 부당노동행위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A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리고 B와 C에 대해서 경징계를 내린 이 경우는 똑같은 징계 사유가 있는데 징계에 차별을 둔 거니까 이거는 징계의 정당성의 문제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떤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 정당성 세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두 번째,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징계권 남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권 남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된다. 비례성이 맞아야 된다. 가벼운 잘못에 무거운 징계를 내리면 안 된다. 이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요건이 형평성 요건이라는 게 있죠. 네, 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중징계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내린다면 그것은 그 징계권의 남용이 될 수 있다. 형평성에 위반하기 때문에 징계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안, 이 같이 도박을 했는데 왜 A는 중징계를 하고 B와 C는 경징계를 했느냐. 그래서 A가 이거는 징계권이 남용된 거다.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이 징계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더라면 그 부당 징계에 대해서 판단은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왜 이 사람을 중징계했는가 하는 그 사유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알아봤더니 이 A가 상습범이더라 이 말입니다. A는 그냥 숙직할 때마다 도박판을 벌인 거예요. B와 C는 처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결정할 때 이 사람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하자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건 노조활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 징계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부당 노동행위 이거는 뭐 전혀 처음부터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만약에 A에게 그런 상습범이라는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만 유독 중징계를 했다면 이거는 부당 노동행위의 의심이 확 커져 버리겠죠. 그러나 일단 그런 징계의 차별이 생겼을 때, 형평이 맞지 않았을 때 이것이 징계권 남용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중징계를 해야 될, 그런 차별적인 징계를 해야 될 사유가 정당하다고 봐진다면, 사회통념상의 합의성이 있다고 봐진다면 그거는 정당한 징계가 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는 되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징계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이것을 이렇게 혼동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조합원 징계하면 부당노동행위니까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그 징계권 행사로서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견해라는 점,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인사처분이라든가 인사고과와 같은 이런 것들, 정근처분 같은 거, 배치전환 같은 거, 심지어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만약에 정당한 노조활동이 싫어가지고 그거를 좀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행하면 그것도 다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꼭 불이익한 취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처분이었다고 회사는 주장하는 이런 경우, 또 연장근로라는 것이 회사가 그 재량권을 가진 거 아니냐, 누구에게 연장근로 시키고 안 시키고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연장근로 자체에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독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에게만 연장근로를 안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그것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214페이지에 보시면 불이익 취급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고, 215페이지에 보시면 불이익 취급이 아닌 것으로 성립이 부정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교재를 통해서 잘 읽어보시면 지금 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취급의 성립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례해부 4번부터 43번 무려 40개의 그 판례해부의 내용들이 전부 불이익 취급 여부와 관련해서 판단되는 그런 알짜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그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이 부당노동의 문제 중에 바로 이 불이익 취급 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내용들을 잘 보셔서 우리 회사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 214페이지 사례 1번을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사례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 경우는 불이익 지급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된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도박을 한 경우가 나왔네요. 이번엔 노조위원장의 경우에 도박을 했다는 이런 사유로 해고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회사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때는 그 평상시에 노사관계가 아주 불안했다는 겁니다. 이 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원장이 아까 들은 사례하고 다르게 상습범도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의견을 합해서 도박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상습범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쯤 되니까 회사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 싫어한 이런 정황들이 그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징계 해고를 해버리는, 네,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와 여기 지금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사례, 요거를 구별하실 수만 있다면 이제 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지급에 대한 판단을 이제 완벽하게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이익 지급 판단과 관련된 27회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판례부 4번부터 43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회차 강의 때는 이제 반노조 계약의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8회차 강의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